오늘은 애들이 밖에 나와서 논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 나왔어요. 여기는 뭐 아직 저희 아이들이 13살 이하니까 그냥 애들끼리만 놀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나왔어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요, 우리 아이들 자존감 높이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지극히 이제 까칠이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아이들의 자존감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도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여서 이게 맞습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지만 어쨌거나 저의 생각이니까 이제 얘기 들어보시고 만약에 그게 자존감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 자존감 높이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칭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칭찬은 막 그런 책도 있잖아요. 뭐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고. 그러니까 칭찬의 어떤 좋은 영향력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지금 미국에 있으니까 미국을 비교를 하자면 미국에서는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기보다는 그냥 생활 속에서 그냥 말 한마디 한마디에 칭찬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뭔가가 이제 잘못됐다고 했을 때, 너 그거 잘못됐어 라고 좀 이렇게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항상 뭐가 잘못됐다고는 표현을 하지 않고, 그것도 좀 괜찮긴 하는데,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어때? 라고 이제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미국에 진짜 특히 흑인들 보면 이만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고도 비만인데 여기에는 그런 비만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뭐 비만이고 내가 너무 뚱뚱하다고 해서 약간 위축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그들을 보면 되게 당당하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전체적으로 이제 뭔가 자세가 좀 당당한 편인데, 뭐 우리는 뭔가 이렇게 좀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 좀 당당하기보다는 누가 날 볼까봐 좀 그렇게 좀 피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 굉장히 뚱뚱하더라도 너무 당당하고 나는 너무 이 자체로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게 그렇지 않아도 그들의 본인 자신은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이유가 여기는 그냥 너는 그 자체로 아름다워라는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넌 너 자체로, 너는 지금 이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너는 너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고 너는 괜찮아 라는 표현들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좀 당당하고 자존감이 좀 높은 편이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렸을 때부터 뭐 커서 뭐 대학생 뭐 성인이 돼서까지도 얘네의 어떤 교육 방식은 넌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충분히 아름다워 라는 거를 좀 항상 주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어떤 그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 때문에 나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내가 이렇게 좀 위축될 부분은 아니야 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학교에서 다미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항상 매일매일 친구를 칭찬해주는 시간이 있다고 그래요. 다미아 입장에서 친구들이 자기에 대해서 칭찬을 해주니까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다미도 내가 칭찬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칭찬을 하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칭찬을 하는 법을 어렸을 때부터 되게 훈련을 하는 것 같아요. 제 친구가 미국에서 이제 석사를 했는데 제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정말 어떤 토론에 있어서 어떤 애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 같았으면 야,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고 약간 좀 무안을 두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교수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interesting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흥미롭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그것 때문에 애들 다 망치는 거라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표현을 해줘야지 그거를 인터레스팅하다고 표현을 하니까 자기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고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되게 웃었는데,
그러니까 여기는 너 틀렸어 라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되게 흥미롭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라고 하고 이제 또 다른 의견도 많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창의력이 높아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얘네가 표현할 때 넌 틀렸어, 잘못됐어 라는 표현은 거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칭찬을 받으면 우쭐하는 기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칭찬을 많이 받은 아이들은 그만큼 이 내 자신에 대해서 좀 자신 있고 혹은 내가 뭔가 틀렸어도 좀 주눅 들고 이런 게 좀 덜하지 않나 싶어요. 아이들이 계속 칭찬을 하고 칭찬을 받음으로써 자신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자신감을 얻는 거죠. 그런 부분이 이제 자존감, 자신감에 굉장히 영향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존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존중, 존경,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뭐 존경까지는 아니어도 우리가 존중해 줄 필요가 굉장히 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신발을 제작하고 판매를 해왔는데요. 아이들 신발을 고를 때 엄마들이 아이들의 의견을 물어보기보다는 그냥 엄마의 취향대로 고르거나 혹은 이제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항상 아이한테 먼저 물어봐라. 아이가 신을 거니까 아이가 고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야말로 아이가 신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신고 어린이집 뭐 유치원에 갈 건데 엄마랑 계속 같이 다닐 게 아니니까 아이들 사이에서 예쁜 거를 고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뭐 옷과 신발을 신었을 때 그때 아이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뭐 원에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들도 같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해요, 엄마한테. 엄마, 이거 내가 신을 건데 왜 엄마가 골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엄마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너보다 더 잘 골라. 내가 예쁜 걸 더 잘 알아.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아이의 그런 자존감을 밟는 그런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선 첫 번째 아이한테 선택을 하게 하시고 아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세요. 어머, 너 진짜 안목 있다. 너 보는 눈이 있다. 엄마도 그거 예쁘다고 생각했어. 라고 하면은 아이들이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항상 아이가 고른 거에 대해서 얘 그거 너무 촌스럽다. 너는 고르는 것마다 왜 그러니? 라고 얘기를 하면 아이는 점점 자기 선택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자라면서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항상 내가 내 자신을 결정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로에 있어서도 요즘 가장 큰 문제라고 하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고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를 내 스스로 못 찾는다고 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 선택에 대해서 칭찬받았어야 되는데 내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항상 뭔가 잘못됐다고 구박받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 길로 가도 되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뭔가 항상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 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해줘야 된다고 봐요, 저는. 아이에게 칭찬을 많이 해주고 또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주고 그 의견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면 아이는 이제 자라면서 그만큼 자존감도 탄탄해지고 또 나의 앞길을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아이들한테 선택을 주고 본인이 결정할 수 있게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이 자존감에 있어서 저는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되게 항상 중요시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아이들 편이 돼주세요. 그리고 아이들의 버팀목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아이들의 백이 돼주세요. 나 백 있어 막 이런 것처럼 가방 말고요. 아이들의 백이 돼주세요. 그러니까 든든하게. 아이들이 이제 엄마가 항상 뒤에서 버팀목이 되어준다는 그런 든든함이 있으면 어디 가서도 약간 기죽지 않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커서의 저의 이제 에피소드예요. 제가 한 20대
때, 그러니까 20대 중반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뭐 회사와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좀 힘든 일들을 겪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 회사와 나와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그래서 되게 고민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잘 해결이 되면 그냥 잘 풀어질 수 있는 일인 반면에 잘 안 되면 이게 법적으로까지 가야 되나? 라는 좀 그럴 정도였어요. 근데 그럴 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제가 이제 부모님께 털어놨었죠. 근데 먼저 이제 엄마의 반응은 너 어떡하려고 그랬니? 너 어떡하려고 그래? 이제 어떡할 거니? 이런 엄마가 이런 저한테 이제 반응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나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인데 엄마까지 나한테 너 어떻게 할 건데 막 이렇게 하니까 이거는 같이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걱정이 더 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 아빠의 반응은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거 당연히 있을 수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아빠가 뒤에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항상 네가 아빠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니? 그리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 일이 결론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게 넘어갔는데 정말 그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얘기해주는 그 한마디가 되게 크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그 20대 때 그 일뿐만 아니라 뭐 계속 앞으로의 어떤 트러블이 있고 막 그랬을 때 이제 아빠의 반응은 항상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정말 건강을 잃은 것도 아니고 아빠가 뒤에 있는데 네가 뭐가 걱정이니?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렇다고 엄마가 계속 그런 반응을 했던 건 아니고 그거는 그때 에피소드고 저희 엄마도 엄마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 라고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때의 그 일이 있었을 때 엄마의 반응이 저를 더 걱정을 하게끔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다음에 엄마한테 엄마의 그런 반응이 난 더 힘들었다라고 엄마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런 반응 별로 안 보여주셔가지고 이제 괜찮아요. 그때만 그랬어요. 엄마 욕하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어쨌거나 부모님이 저한테 뭐가 걱정이야. 내가 너 뒤에 있는데.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저는 그게 그렇게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아이들한테 야 내가 너희 뒤에 있는데 뭐가 문제니?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항상 얘기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자식한테 굉장히 든든하고 또 어디 가서도 제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되더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어디 가서도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힘을 주시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말들이나 그런 행동 대처 이런 게 저한테 자존감에 큰 영향력을 줬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한테 그렇게 하고 싶어요. 까칠이가 제안하는 자존감 높이는 방법 3가지. 칭찬해주자, 아이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자, 아이들의 버팀목이 돼주자. 제가 제안하는 거는 정답이 아닐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아이들이 단단하게 크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어요? 그러면 구독해 주시면 안 될까요?